쉬운 문제로 시작해요. 10초 안에 숫자 7을 짝수로 만드세요. 칠을 짝수로 만들려면 영어 단어의 첫 글자 S만 떼어내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숫자 4 둘이 저녁을 걸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써 먹었거든요. 8과 8은 동음 이의어예요. 마지막 연습 문제. 항상 움직이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로밍 숫자, 로만 숫자요. 죄송해요. 말장난은 그만하고 더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러분의 논리력을 테스트해볼까요? 이 숫자 순서를 살펴보세요. 4, 6, 9, 6, 1, 4, 6. 보시다시피 한 자리가 누락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음에 올 숫자는 무엇일까요? 6, 17, 19, 21. 숫자 19를 선택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매번 5가 추가됩니다. 4 더하기 5는 9, 9 더하기 5는 14, 14 더하기 5는 19가 됩니다. 다른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 6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다른 모든 숫자의 프레임처럼 작용해요.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삼각형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골라보세요. 7, 8, 12, 18. 정답은 18개입니다. 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삼각형들이 위에 있고 큰 삼각형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반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기 위한 빠른 마술이에요.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에 9를 곱해야 하는 경우 손만 있으면 돼요. 양손바닥을 앞에 놓고 각 손가락에 숫자를 지정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3에 9를 곱해야 하는 경우 3번 손가락을 구부립니다. 오른쪽에는 여전히 7개의 굽히지 않은 손가락이 있으며 이것이 답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왼쪽에는 2개만 있으므로 이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짜잔! 9 곱하기 3은 27. 할인을 찾는 알뜰한 분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재빨리 계산해야 해요. 계산기 없이 세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을 계산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235의 5%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다음 방법을 따르세요. 1단계, 전체의 10%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하고 그러면 235가 23.5가 됩니다. 2단계, 5%는 10%의 절반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3.5를 반으로 나누면 11.75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정답이기도 해요. 좋아요. 이것은 또 다른 수학의 마법이에요. 맞습니다. 따라서 B의 A%는 A의 B%입니다. 예를 들어 30의 9%는 9의 30%와 같아요. 이거예요. 이 트릭은 참 간단해요. 언젠가 시험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에게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파티를 구할 수 있는 수학 트릭. 어느 것이 더 큰가요? 18인치 피자 한 판? 아니면 12인치 피자 두 판? (1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하학에서는 12인치 피자 두 조각의 면적이 226제곱인치이지만 18인치 피자는 254제곱인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8인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기하학적 구조와 요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무게가 많을수록 칼로리가 더 많아요. 따라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면 모두에게 충분한 피자가 제공될 거예요. 좋아요. 잠시 멈추고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숫자 4는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었지만 경비원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2 square, 즉 2제곱인데 squared는 재미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삼각형 잭이고 기하학적 세계에서는 모두가 그가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무례한 잭이 동그라미인 제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리, 넌 포인트가 없어. 무례한 말 같지만 기하학적인 표현일 뿐 악의는 없습니다. 가장 수학적인 이름을 가진 뱀이 무엇인지 아세요? 파이썬입니다. 다시 더 심각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6 더하기 7은 1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전 6시에 7시간을 더하면 오후 1시가 돼요. 좋아요. 이건 좀 더 어렵네요. 2 더하기 2는 5는 어떨까요? 네, 초등학교에 다시 가라고 조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증명해 볼게요. 틀린 계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은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0은 하나의 숫자를 그 자체로 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숫자가 4와 1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따라서 4 빼기 4는 10 빼기 10입니다. 4는 2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로 쓸 수 있습니다. 2의 2제곱 빼기 2의 2제곱은 2 곱하기 5 빼기 2 곱하기 5. 2를 약간 바꾸면 2 빼기 2 곱하기 2 더하기 2는 5 곱하기 2 빼기 2가 됩니다. 양쪽에서 2 빼기 2를 지우면 2 더하기 2는 5. 증명되었죠? 수학 수업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이것은 수학 수수께끼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술 같은 수학 트릭이에요. 5로 끝나는 두 자리 숫자를 빠르게 제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 35를 예로 들어볼게요. 1단계, 첫 번째 숫자에 1을 더한 수를 곱합니다. 2단계, 끝에 25를 넣습니다. 35제곱은 3 곱하기 3 더하기 1과 25. 3 곱하기 3 더하기 1은 12. 12와 25는 1225. 35제곱은 1225. 짜잔! 멋지죠? 또 다른 곱셈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든 5를 쉽게 곱하려면 숫자를 2로 나누고 10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64에 5를 곱해볼게요. 1단계, 64를 2로 나누면 32가 됩니다. 2단계, 32에 10을 곱하세요. 마지막에 0을 추가하기만 하면 돼요. 320이 나옵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마법을 좀 더 보여드리죠. 5를 곱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6을 곱하는 방법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짝수에만 작용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4에 6을 곱해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 뒤에 4를 놓으면 24가 됩니다. 이것이 최종 답이에요. 네, 더 큰 숫자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숫자로요. 여기서 약간의 계산을 해야 할 거예요. 저와 함께 이 추측 게임을 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을 곱하세요. 다 됐나요? 네, 이제 6을 더하세요. 다음 단계는 이 숫자를 3으로 나눠야 해요. 이제 결과 숫자에서 생각한 숫자를 뺍니다. 맞춰볼게요. 결과로 2가 나왔죠? 마술이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수학 수수께끼예요. 어떤 숫자에든 해당됩니다. 파이의 모든 숫자를 외우는 건 그냥 포기하세요. 수조 개의 숫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7개의 수를 기억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세요. How I wish I could calculate pi. how에는 3글자, I에는 1글자, wish에는 4글자, 다시 I에는 1글자, could에는 5글자, calculate에는 9글자, pi에는 2글자가 있습니다. 3.141592가 나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5명이 8시간에 헛간 하나를 짓습니다. 12명이 그 헛간을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 5명이 이미 지었는데 왜 또 짓겠어요? 그냥 좀 쉬게 해주세요. 게다가 이건 전혀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매우 복잡하고 수학을 그렇게 많이 따르지 않아요. 이 12명이 6팀씩 2팀으로 나뉘어 헛간을 짓는 대신 배구를 하면 어떨까요?